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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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홍코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예,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자유 외치던데 윤석열의 자유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그리고 예. 연대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 이번 유엔 총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제와 꼭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구테스 사무총장이 지금 당장 유엔 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인사예요, 그냥 인사치레. 그래서 자유가 뭐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는 네. 우리 개인이 누려야 되는 자유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를 해서 그 자유를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국가의 자유가 침해당하게 된다면 여러 국가들이 손을 잡고 연대해서 그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유엔의 보편적인 설립 취지 가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지금 그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저 멀리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네. 8.15 경찰사도 그렇고 취임사에도 자유 얘기잖아요. 네. 그 자유는 뭐예요? 8.15 경축사에서 했던 자유 그리고 지금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에 대한 개념들은 조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자유에 대한 정의 개념들은 다 조금씩 저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얘기했던 자유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전환의 시대에서 여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 총회의 기본적인 의제에 딱 적합하게 맞춘 주제를 꺼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김병민의 설명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너무 그러니까 21번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유엔에 가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다가와요. 지금 주진우 기자도 당장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김병민의 논평을 지금 이해를 네. 못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자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꾸밀려 김병민 이제 비대위원은 이게 꾸밀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나 손에 안 잡혀. 이게 자유 그래 자유 의미는 알겠는데 왜 거기 가서 자유를 21번을 말씀하셨을까? 유엔이라는 자리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연대를 통해서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뭐 공동체나 이런 걸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해야 돼. 근데 자유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대체? 왜냐하면 자유라는 개념은 여기에 A라는 부분에 대입하면 또 다르게 이해될 수 있고 다른 부분에 대입하면 또 다르게 이해될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를 들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도 있을 수 있지만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입시키느냐에 따라 자유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자유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자유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외침에 메아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잘 지금 지적하셨네요. 구체적인 네.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서 얘기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거죠. 그 내용에 구체적인 적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그냥 개인에 국한된 자유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엔 총회 각국의 국가들이 모여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 빈곤 그리고 기술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에 대한 개념으로서 국제사회가 연대하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김은 작가는 네. 약간 보수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김은 작가가 자유 경제의 바탕에는 약탈의 그림자가 있다.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학살과 억압과 고문과 추방을 자행했는지를 한국 현대사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국민의힘 얘기하는 것보다 계속 이 얘기하는 게 낫겠죠?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시종일관 정부 정책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는 것보다 좀 조문 외교로 다시 가볼까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환영합니다. 네, 그렇게 좀 조문 외교하고 갈까요? 네, 조문 얘기 하나만 하고 가시죠. 아, 네, 조문 외교. 자, 조문 외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할 말 있다. 김병민. 아이, 그럼요. 네. 이게 대통령 해외 순방 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서 했던가요? 네, 무튼. 네. 근데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해외 정상들이 쭉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네. 대통령 혼자 간 경우 거의 없잖아요. 다 부부가 함께 예를 갖추기 위해서 갔던 네, 네.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리 보고 김건희 여사 왜 갔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마 좀 멋쩍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자를 갖고 트집 잡았는데 그 모자도 보니까 결국은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나왔고요. 네, 모자 뭐 문제가 결국은 조문을 왜 안 했냐를 갖고 귀결이 됐는데 네. 저는 대통령 해외 순방을 두고 민주당이 백테크를 세게 들어왔지만 결국은 심판의 비디오 판독을 돌려보고 나면 그 내용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사이드. 이런 저런 얘기들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영국 대사가 나섰습니다. 영국 대사 뭐라 그랬냐면 왕실과 영국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의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깊이 감사한다 얘기를 했고요. 크룩스 대사 얘기에 따르면 장례식의 핵심이다. 새 국왕을 만났고 또 국왕을 만난 뒤에 국장을 참석한 것이 조문이기 때문에 얘를 다 했다. 이렇게 영국 대사가 얘기를 했는데 심판이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옵사이드야 뒤에서 백테크라고 반칙하고 끌어내고 하는 일들을 이제 좀 내부적으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얘기를 드립니다. 아니 영국 대사가 그럼 잘못했어요. 뭐 한국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국민 세금을 들여 조문하러 간 거잖아요. 네. 조문의 과정에서 마지막 누워 계시는 관에 누워 계시는 여왕을 보고 인사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예요. 공식 장례식보다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리셉션 끝나고 리셉션 전에 못 간 분들이 리셉션 끝나고 또 찾아갔잖아요. 일왕도 갔죠. 그리스 총리도 갔죠. 이런 분들은 왜 갔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분들은 그러면 리셉션 끝나고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처럼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왜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아니 바이든 대통령도 가고 캐나다 총리도 가고 그만큼 서구 사회에서는 직접 관에 마지막 누워 계시고 관이 닫히기 전까지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게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런데 장례식 전에 조문하러 가셨는데 왜 못하셨어? 이렇게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장례식 끝나고 가셨으면 됐을 텐데. 일단은 영국 왕실에서 의전에 따라서 시간 등을 조율해서 맞춰준 대로 움직였다 얘기를 하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들 좀 믿고 싶고 대한민국 국민 특히 야당이라면 일단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같이 좀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우선 아닙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되게 대단하다고 막 칭찬을 해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선글라스 끼고 복장 이상하게 갔다고 또 국내에서 두들겨 맞는 모습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이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정상에 대해서는 잘한 모습만 보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모습만 보이는지 되게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대통령 걸음걸이까지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1분 1초가 중요한 내용들을 끄집어내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분을 지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 둘씩 의전에 대한 외교 실패 참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텐데요. 다른 예랑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반세기에 한 번 있었던 전 세계 거의 모든 정상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 하나 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이왕 순방 나가 있는 대통령 좀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힘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대통령이 외교를 나가서 정말 다른 정상보다 더 외교를 잘하고 오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김병민 비대위원은 마치 국민들이나 아니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국민이 아니라 야당이요. 야당이나 국민의 일부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당에서 그러니까 야당도 왜 갔냐 이렇게 비판하시니까 야당도 그렇게 비판하지만 국민들도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 아니 이게 외교적인 부분에서 이게 참사로 말 거냐 그걸 논의하기 전에 외교적인 부분에 실수가 있어서 정말 국민들이 실망감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또 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이걸 정말 그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 저는 잘못했다고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한 거예요. 네. 계획도 그렇고 또는 뭐 외교 라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인정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해명만 하면서 왜 우리를 공격하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은 국민들 볼 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아까 김병민 비대위원도 얘기했잖아. 일정 부분 뭐 실수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를 가서 그 부분이 잘 보완돼서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따끔하게 저는 드려야 된다고 보고 외국의 정상한테 이러고 왜 우리 대통령한테 이러냐 이렇게 비교했을 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김병민 대변인 같은 경우도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건 잘못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좀 발표는 굉장히 좀 화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대통령실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왜 못 가서 의아해 근데 한답니다. 나가기 전부터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에서는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서 대통령 배우자가 가야 되는 역할까지도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의 발언이 이럴 거면 왜 갔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둘 뭔가를 갖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군요라고 설명하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겨를도 없이 이곳 저곳에서 민주당 야당 정치인들의 거친 백태클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구태여 문재인 대통령 시절 뭐 중국 가서 혼밥했다 이런 거 문제까지 삼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까지 네. 끄집어내면서 전 정부 때는 어땠냐 하는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네. 일단은 아직 그러니까 해외 순방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 기간 좀 잘 난 하고 올 남아 수 있는 게 있도록. 잘했으면 네.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고 김은혜 수석이죠. 수석의 대응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화를 들이시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지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런 부분들에 국민들의 어떤 기대감을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비판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가기 전에 뭐 야당 의원들이 얘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물타기 하면 안 돼.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건 비판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게 앞에 부분에 비판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마다 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정부 때 엄청나게 뭐 비난이 많았네요. 많았죠. 네. 그러니까 야당은 늘 비판을 해요. 예전에 국민의힘에 있던 의원들도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 정책의 그러니까 행동이죠. 비판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정권이 바뀌니까 또 비판을 받고 계속 이런 뭐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 비판과 비난은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비판하다가 비난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에 그냥 혼자 갔던 내용들 이런 거는 그 당시 비판의 정도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에 대한 해석의 여지들이 충분히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정권의 모습에서도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고 또 실질적인 성과를 잘 내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순방 가기 전부터 현재 순방 중에 있는 상황에까지 전체적인 본질이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의원 얘기도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영빈관 진행합니까? 자 영빈관 얘기할까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할까요? 자 좋아요. 네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 발언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따갑게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당동 스토킹 사건. 정말 온 국민이 분노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는데 네. 얼마 전에 당선됐던 서울시를 책임진다고 하는 인사 또 서울시 교통공사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서 오히려 2차 가해 유족에게 더 피해를 주는 발언들을 한 거죠. 당원권 정지 6개월.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죠. 네. 뭐 이 문제 얘기를 하면 뭐 한도 끝도 없고 사실 정치인들의 말과 발언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네. 끔찍한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이 해법을 찾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닙니까? 네. 특히 신당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반의사 불벌죄 문제에 빨리 좀 법안으로 처리 통과가 됐더라면 네. 여기에 대해서 스토킹 피해자가 합의해달라고 막 오면서 2차 3차 가해를 하는 일이 좀 줄었을 텐데 네. 이런 일들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네. 민주당 내에서 여러 자성의 목소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성해야죠. 완성해야 됩니다. 민주당 잘해야 됩니다. 끔찍한 발언,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했고 끔찍한 문자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까요? 이 문자 문자 얘기할까요? 영빈관 얘기할까요? 네, 영빈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영빈관 얘기. 영빈관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내용들을 잘 몰랐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또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부터 한덕수 총리가 잘 모르겠으면 기재부 장관이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니까 네. 내가 전체 600조가 넘는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챙기지 못했으니 우리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께 물어보시죠라고 했으면 조금 사안이 부드러웠을 텐데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에서 예산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고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전적으로 또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이 엄중한 상황에 영빈관 예산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니 또 이 예산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서 없던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는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한 푼 두 푼에 대한 예산들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아니, 생각입니다. 총리가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인 얘기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총리께서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나가 계시니까. 그런데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뉴스 보고 알았다. 신문 보고 알았다. 그래서 요즘 뭐 그냥 이 세간에서는 신문 총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걸 따갑게 들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입장에서도. 이걸 현안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국가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거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아니 예산도 본인이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켰어요. 이 방망이 두들겨서 네. 청와대에서 아니 그 대통령에서 요청 들어와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국무총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문 보고 안 했대 본인도. 그리고 대통령도 그 다음 말에 뉘앙스가 대통령도 모르고 있다는 뉘앙스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헬기 사고 난 것도 그 대통령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내리면서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신문에 나서 알았다. 신문에 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건 둘러대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총리께서는 대체 어떻게 국정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리고 임기응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 질문 들어오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신문에서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신문에 보도도 안 된 걸 신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전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체 국무총리는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현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정 전반에 책임 총리 하겠다고 했으면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교수님은 수업도 많은데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방송 틀면 나오는데 총리께서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세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총리가 너무 현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민주당 대정부 질문에 나왔던 현안들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노무현 정부에서도 또 총리 역할들을 하시면서 경험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참 뭐 개인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네. 아쉽고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죠. 네. 예. 교수님 그런데 네. 자 영빈관 신축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비용을 더 썼다 얼마나 더 썼다 잘 보세요. 네. 대통령실 이전해 가고 거기에 있는 국방부 합참 이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 공관도 이전하죠. 거기도 또 외교 무대인데 그것도 예. 그 무대도 사라져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 근데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방침을 좀 세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렇게 저는 그 방침은 이거밖에 없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대통령실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찔끔찔끔 460몇 억 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랬다가 300억 지금 더 썼잖아요. 다른 부처에 있는 걸 끌어와가지고. 근데 앞으로 또 만약에 이제 영빈관 안 짓기로 했지만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공관 이것까지 하고 나면 또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그 용산 안에다가 관사를 또 짓겠다는 계획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총 얼마가 든다. 그래야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실 이전에 사실 400 몇 억이 아니라 전체 이렇게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국격에 맞춰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력이 있으니 우리가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민주당 170석 가까운 의원들이 다 칼을 갈면서 예산들 하나하나 뽑아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뒤따르는 비용들 예산 심사 꼼꼼히 따지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들 이득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나타났던 유명의 효과들까지도 있는 만큼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야라는 방식의 정치 공세성 발언들이 일부는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난날 태풍 그리고 수해가 많이 났을 때도 대통령의 수해 대응에 대해서 다소 미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용산 이전에 대한 공방을 끌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심사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좀 협조를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 마련하는 데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고 다만 국민들 보시기에 과하다 싶은 예산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 지적을 하겠죠.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얼마 쓴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설명. 그렇죠. 네, 국민들 맞아요. 그래야 더 이상 논란이 없어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요. 김병민 비대위원 영빈관 신축 지시 배우
김건희 여사하고는 관련이 없죠. 아무런 관련이 없죠. 진짜 없죠. 진짜 없죠. 왜냐하면 해당 이제 녹취록에 옛날 MBC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왔던 사적 녹취록에. 대화 뭐 반말도 하고 여러 얘기를 했던 사적 대화 아닙니까? 옮길 거야. 영빈관 옮길 그러니까 거야. 그 대화에서 나왔던 것도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거기에 있는 남성이 이제 물어보니까 기자가 물어봤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농을 던지고 주고받는 듯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적 대화의 녹취록이 유출된 것도 문제로 다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꼬집어서 나중에 있었던 경과물을 엮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가 형수 욕설 파문했었던 아이고, 또 여기서 사적 또 녹취록이 그게 또 있지 왜? 않습니까? 갑자기 여성 혐오성 발언들이랑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은데 아니, 그게 이런 왜 내용들 나옵니까? 나올 때마다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이 내용들 때문에 이런 방식의 나도 사고 방식을 한마디 갖고 있을 거야.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하면 자, 도저히 알았어 답이 그만하세요. 나오지가 않는 똑같은 거죠. 얘기 계속 반복하지 말고 티키타카 닫아야 돼요. 닫아야 돼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 다 왜 됐지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물론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말처럼 김건희 여사 지지를 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건 물러가겠습니다. 뭐냐? 지금까지 논의가 없었기 주진우였습니다. 때문이다. 이제 논의를 가세요. 했었어야지. 대한민국 물산업이 클 터. 국가